안녕하십니까? 저희 세 번째 본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후 교육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기후변화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책과 실제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후 지식을 높일 수 있을까? 단지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역사회와 교실에서 이 기후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교육이 좀 더 의미 있고 행동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머니카 님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션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던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다양한 패널 토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번 세션의 패널 토의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는 기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옆에는 정래권 대사님이 와 계십니다. 정래권 대사님은 UN 그리고 UNESCAP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IPCC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상의 국제수상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타시켄트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옹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녹색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데이브 킴입니다. 현재 글로벌 녹색 성장 위원회 GGGI의 의장 특별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과 가까운 사이로서 정말 GGGI 관련된 많은 자문을 제공해 주시는 전문가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양숙 전문가님이십니다. 이양숙 전문가님은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센터인 앞시유에서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시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체제 안에서 글로벌 시민 교육을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귀한 분이 계신데요. 전가람 님이십니다. 월드 스카우트 운동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 전가람 님의 경우에는 이 청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KDI에서 학생회 의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청년 주도 개발을 위한 교육에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네, 이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패널이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 대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중요한 소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 행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후 관련 일을 1991년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에 걸쳐서 1991년부터 30년 이상 기후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실패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과 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현재 기후 의제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다시금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파리 협약을 탈퇴했는데 다시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2030년은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NDC 국가 탄소 배출 저감 목표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NDC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국 정부가 이미 NDC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0% 감축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감축했는지 아시나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저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A에 대형 산불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재해가 또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의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상업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의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은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 또한 이런 힘든 싸움을 계속해 가면서 녹색 성장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사실 GGG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녹색 성장 의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성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기후 의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명확한 성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어떤 의미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리 기후협약의 한계와 제약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현재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강력한 툴로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파리 기후 협약은 하향식 합의입니다. NDC는 정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다음에 산업계에 의무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외되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참여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배출을 GDP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GDP는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탄소 계상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역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가 아니라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리 협약 체계 하에서 중국은 책임을 가지고 있죠.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 뭐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영토 내에 자신들의 자국 생산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품에서 내재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국가들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보다 수입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 탄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보고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 수입품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은 보고하지 않고 국내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만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누출이 유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것은 결국 유럽의 이런 소비가 중국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 배출 저감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자 그리고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가운데 많은 수출 국가들이 개도국들입니다. 이들은 미달러 경화를 외환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출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만 했고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출국들에게 탄소 배출의 책임을 지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금융이 문제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뭐 1,000억 달러, 3,000억 달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이게 1,000억이 되어야 되는지 3,000억이 되어야 되는지 국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3,000억 달러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0억 달러가 골고루 배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돈과 기술이 기후 행동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면 탄소 금융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따라서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파리 협약의 한계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 자유시장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단기적인 관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들을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국이 배터리와 전기차 등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산업에 중국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이 기후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파리 기후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파리 기후 협약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지키지 못하고 목표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제가 기후변화 대사였을 때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2020년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당시 2019년에는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30%는 너무 높은 목표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거의 120개 국가가 발표를 했죠. 미국은 25%,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탄소 집약도를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2020년, 2030년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을 필요로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P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개인이 설정한 탄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NDC가 아니라 PDC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이나 정부에만 의존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소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가격을 감내하고 비용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DC가 아니라 PDC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CDC, 즉 기업이 설정한 목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격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고 저희가
이 전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차원의 가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 요금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전기와 그렇지 않은 전기 간의 가격은 달라져야 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에서 오는 전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석탄보다 발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에서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촉진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원래 한국에서 예를 들어 킬로와트당 20센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0센트입니다. 그러면 10센트 비싼 가격의 전기를 누가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비싼 전기를 기꺼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녹색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가격 책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캠페인 그리고 나 먼저 Me First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책임을 지고 이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뭐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JC 저널이라는 것 BJC라는 이제 학술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학술지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후 행동을 트럼프 2기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니 최근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JC라는 한국어로 된 학술지입니다. 거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논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면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노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웃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사님이 김 선생님을 잘 설득을 했는지요?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또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에서 많은 정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기후 교육과 정책과 실제 관점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격차를 보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도 여기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 대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 저는 정말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연구자가 됐는데 그때 제가 정책과 국제 관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지 공부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 정 대사님이 설명해 주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신선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교육이라는 것이 좀 섹시하지 않은, 쿨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대사님께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 20년, 30년 전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데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게론 하르트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떤 코멘트들이 있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고급화가 되어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목축의 그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은 그러면 이 목초지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목축업하는 이 가축의 수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목축을 하고 방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동의 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배출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대신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너가 배출량을 줄여라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1년당 몇 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후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가 섹시하지 않고 쿨하지 않은 주제이겠으나 그러나 지금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 혹은 전기 저장 장치 혹은 탄소 포집 장치 인공위성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쿨하고 섹시한 새로운 첨단 기술들입니다. 이전 세대는 그러니까 저는 X세대입니다. 저는 X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X세대가 처음으로 이 너가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교육은 섹시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기 주제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교육과 관련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기후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변화가 목도되고 관찰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후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와 또 이런 것들 가르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기후 관련해서 배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쿨하거나 섹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력적인 주제로 만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녹색 기술도 필요합니다. 정대사님께서 아까 전에 이 개인들도 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후 교육자들도 보다 이 기후 교육이라는 주제를 보다 매력적인 학습 주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후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네스코 이 앞시유로 전환하기에 정말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면서 ESG 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시티즌 교육에 있어서 정말 희망의 빛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Thank you, Monica. And 네, 모니카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저도 저의 이전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을 나눠주셨고 굉장히 교육적이고 또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의 저명하신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대사님이 죄책감을 느끼신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저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수년 동안 이 글로벌 시민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런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죄책감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분쟁과 위기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모니카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앞시유는 유네스코의 기관으로서 제가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교육이라는 것이 섹시하지 않다라고 데이비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좀 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혹은 나의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섹시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특히 기후교육 분야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글로벌 시민 의식을 현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스킬만 갖추는 것 혹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포토샵 기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판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간의 상호 연결성, 상호 의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기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의 위기이고 또 우리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좀 성찰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감, 이 인류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요. 그러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민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효과적인 접근법 혹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교육도 그런 면에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청중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글로벌 시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민이십니까? 네, 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데이비드 선생님의 그 생각을 한번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기후 교육이 섹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데이비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대사님의 아이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혁명적인 사고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대사님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가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5,700만 젊은 스카우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프 이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에 서울역에 잼보리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스카프를 메고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기후 교육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또 실제 간의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든 폴로스 창립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자면 직접 해봄으로써 배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것을 느끼게 되었지만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젊은 스카우트들의 역할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는 실험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월드 스카우팅에서 스카우트 포 SDG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UN과 함께 2018년부터 협력을 해왔습니다. 17개 SDG 목표를 청년 프로그램과 청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아프리카 스카우트에서의 이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훌륭한 이니셔티브를 청년 주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Great Green Wall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녹색 벽이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2018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 이니셔티브에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자금을 얻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청년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 지부의 이 동기부여는 사실 당시 사헬 지역의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가뭄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용감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정부 측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일련의 그룹을 26차 그리고 27차 콥 쪽과 연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행사가 열렸고 이런 콥 행사에서 아프리카 스카우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시민들, 정부 그리고 월드 스카우트와 같은 NGO 기관들과 다른 기관들과 연결하게 되었고 차르, 세네갈과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UN 농업기구 FAO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막화를 예방하고 또 사막화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약 5km 정도의 사막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젊은 용기 있는 스카우트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800만 헥타르 정도의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막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스카우트 멤버들이 실제로 정말 의미 있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네요. 반기문 센터에서도 스카우트들과 함께 협력하고 GGGI, 압스유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만 특히 이런 청년 변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람님과 같은 이런 청년들이 정말 많은 훌륭한 일을 해서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C-Shapes Nature라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많은 여성들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상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건데요. 수후라라는 탄자니아의 변화 운동가가 반기문 재단의 이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She Shapes Nature라는 이런 여정의 다큐멘터리인데요. 곧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것이지만 처음 보시는 겁니다.
We at the Ban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농업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한 지도자를 저희가 수상하게 됩니다. 2025년 탄자니아에서 어떤 용감한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후라라고 합니다. 2022년에 She Shapes Nature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과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 줍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받음으로써 자신들의 맥락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스킬을 제공하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한 도구와 또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이분은 많은 농부들과 함께함으로써 해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해산물이 화장품이나 다른 여러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해결책을 일반적인 우리의 기후 도전 과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실질적인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그리고 영세 수백만의 영세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후라 님은 진정한 이와 변화 주창자입니다. 자신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많은 여성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short story. 네, 그래서 스후라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이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도 또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이제 커리어를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리어를 고려하실 것을 독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많이 맺는 좋은 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협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후 교육을 그러면은 더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이걸 섹시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저보다 오히려 정대사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그 단어를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 사용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이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는 이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40개가 넘는 한 49개 정도의 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곧 50개의 회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 저희는 회원국들이 녹색 성장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 회원 상대 국가들이 주로 보면은 국가 중앙 정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역 정부도 있지만은 주로 국가 단위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개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기술 지원입니다. 그래서 녹색 정책을 개발하고 녹색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NDC라던가 아니면은 각 국가별 적응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녹색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녹색 기금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가에게 재원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섹시라는 단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이 기후 교육이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 기후 교육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녹색 성장 전략이 각 국가에게 국가 단위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 일환으로서 기후 교육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량도 구축을 하고 또 트레이너들도 우리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교육 자료를 만들 교육자들도 우리는 교육시켜야 됩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GESI, 제시라고 하는 양성평등 사회 포용 워크숍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저희 이 회원국들이 참여를 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틀에서 이런 양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과 취약계층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워크숍입니다. 또 저희는 이 저희의 모니터링 역량과 그리고 평가 역량도 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 짧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몽골리아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GCF,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몽고의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중한 기후 행동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몽고 정부 직원들이 이 몽고가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그리고 NDC를 국가 단위 계획에 반영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이 몽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어떤 제한된 지식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역량적인 제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 각 정부 부처 간의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코이카와 함께 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와 그리고 또 하와사 대학교, 인도의 하와사 대학교하고 같이 일을 했고 또 이티오피아의 NGO와 함께 일을 해서 이 정부가 임업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벌써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저희 이 GGGI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기후 변화 관련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의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협업의 예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정 대사님 그러면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음 세션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내놓는 미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세션인데요. 여기 혹시 발제자분들이 여기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번 패널 끝나고 다음 세션을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청년 세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교육과 관련해서 기후 교육이 섹시는 안 할 수 있지만은 쿨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날 때 저는 항상 묻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이 탄소가 없는 제품을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심지어 좀 저소득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탄소가 없는 제품을 위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젊은 세대의 사고로부터 수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청년들에게 던져주었을 때 청년들의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캠페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환경 혹은 기후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이것을 위해서 기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누가 나 대신 이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자유시장 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낮은 가격이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 탄소가 없는 제품은 가격만으로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GGI 같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기꺼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녹색 제품과 녹색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른 세대도 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할까요? 이 헝가리의 중앙은행 총재 혹은 이사회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PDA 이야기를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저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5%만이라도 변화를 하신다라면은 충분합니다. 100% 모두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의 정말 선구자적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시면 그러면은 됩니다. 헝가리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헝가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00% 사람이 다 필요 없고 5% 사람만이라도 단결해서 먼저 나오면은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기에 대해서 한국의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전기 가격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원한다면은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아파트 커뮤니티의 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이제 주민 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기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미 어떤 이런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쿨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분들은 평범한 서울 시민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준다라는 것,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식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Your 네, 5%만 있으면 된다라는 헝가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다른 분들 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미리 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영숙님. 네, 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 교육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교과과정 지침 개발 혹은 정책 지침 개발 담당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로컬 차원의 행동을 취하는 분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교육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역량 강화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이런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서 앞서서 정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즉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데이브 킴 님께서
다양한 정부 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관 간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양한 종류의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다 분야 간, 즉 분야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분야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앞시유와 협력하여 한국의 교사들을 교육하였고 글로벌 시민 교육의 지도자로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협력하고 지방교육청과 협력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이니셔티브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점을 그리고 영향을 실제로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협업의 결과로서 작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기후 교육 관련된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서 권고사항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영상을 틀어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QR코드가 있는 이 아웃컴 페이퍼의 마지막 장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QR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뭐 추가적인 역량 강화라든지 다른 여러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QR코드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QR코드 있는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스캔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협업에 대한 말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람님. 네, 스카우팅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데이브 킴님 그리고 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스카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지어서 스카우트에서의 변화 주체로서 앞서서 정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우트 회원들은 늘 그런 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카우트 선서를 하죠. 이 세 손가락으로요. 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선서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런 기후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아까 정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스카우트 차원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했는데 저는 청년 변화 주도자로서 저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또 장벽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벽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정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청년들이 내세우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변화라고 한다면 좀 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채널이 마련이 되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이 원하는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변화 운동가로서 청년들이 주도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해보면 대부분 이 재원이 단기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라든지 NGO 등에서 청년들의 이런 운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스카우팅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니셔티브 사례들을 보면 청년들이 매우
정확하고 또 효과적인 데이터를 OECD나 이런 국제기관, 세계 경제 포럼 등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명한 많은 국제기관들이 있고 이들이 귀중한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서 정부 내 청년 자문 그룹과 같은 이런 협의체가 마련이 됨으로써 실제 증거 기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니셔티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의 스카우트들이 진행을 했던 훌륭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100만 명의 청년이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즉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 전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 정부가 함께 해주게 되었습니다. 또 스카우트 자체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공원이라던가 녹지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ED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도, 가로등 LED 교체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6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일단 저희 청중 질문 딱 하나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람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운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분 계시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구조적인 이 도전, 특히나 이 글로벌 조직들이 탑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그래서 기후 행동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후 교육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줬는데요. 저는 IFRC 솔페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전략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전 세계 청년 혁신가들이 자신의 기후 변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 지원, 펀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패널 분들께 질문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소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개도국에서는 많은 참여를 얻고 있지만 그러나 북미 지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참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더 이 개도국들 죄송합니다. 선진국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짧은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뒤에 계시는 남성분. 네, 그러면은 그리고 패널 분들은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4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혹시 어떤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권고할 만한 아카데믹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에서 커리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의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중간에 까만색 옷 입으신 분, 네,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시유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자들을 트레이닝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K-12 스쿨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중점을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K-12 학생들에게 기후 관련 참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학생들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또 학생들의 역량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위한 역량 구축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복잡하지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께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정 대사님 아니면 데이브님 아니면은 영숙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후 교육을 이 글로벌 시민 교육 차원 하에서 제공을 합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 과 이 기후 교육이 서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은 온라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코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오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역량 구축 관련해서 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또 교사만의 필요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고 그리고 또 보다 구체적인 어떤 스킬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적인 스킬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에게 또 중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네, 또 뒤에 계시는 분들 이 그린 스킬 관련은 이 반기문 센터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이 그린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코스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떠한 진로들이 가능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오시거나 아니면은 SDG 아카데미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이 녹색 커리어에 대한 아이디어와 필요한 강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도국과 또 선진국 사이에서의 그 참여도의 격차에 대해서 답변, 네, 대사님 주시겠어요? 네, 세션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이니셔티브들은 시도를 하는 거죠. 박스 안에서,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젊은 세대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 밖에서의 사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박스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 박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성은 시장에서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스 밖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제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지만 이 탄소의 가격이 붙고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의 가격이 붙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 설정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그런 시장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나 그 박스 안에서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박스를 좀 떠나서 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접근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박스 밖에서의 사고를 시도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우리 가졌던 도전적이고 훌륭한 세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 청소년 청년 워크숍을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오늘의 패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혜와 또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후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기후 교육을 잘 성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onica, for a 네, 모니카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세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서 배웠었는데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미래의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이 청소년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탐구해보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